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무탈하시죠? 날씨 좋네요. 저도 출근합니다. 이 영상도 누군가가 내일 출근하시면서 들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하루 먼저 출근하고 있습니다. 제 콘텐츠는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냥 좀 수다나 떨까. 요번 6, 7, 8월을 제가 정말 바쁘게 달렸어요. 쉬는 날 별로 없고, 근데 이제 그 정점이 8월 13일 날 끝난 구미래 플리마켓이었죠. 이제 구미래 플리마켓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랑 베드포드 브루클린 신호랑 둘이서 시작한 빈티지 플리마켓입니다. 지금 3년 좀 넘었고요. 코로나 기간 포함해가지고 지금이 21회차 아니면 22회차 요 정도 돼요. 그래서 요 직전에는 저희가 부산 광안리 밀락더 마켓에서 초대해 주셔서 거기 가서 한번 하고 그때도 막 괜찮았죠. 한 20팀 정도 가가지고 사람이 정말 많이 와가지고 진짜 빡셌습니다. 재밌게 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사고 났네. 그 다음에 요번에 8월 달에는 저기서 했죠. 우리 원래 하던 그 연희동에서 했는데 원래 하던 곳에서 한 20m 정도 내려와서 새로 리모델링한 공간에서 했습니다. 거기 파크먼트라고 해서 오래된 가옥 4채를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약간 정말 산책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들을 다 넣은 거예요. 제 시작은 잭슨 카멜레온이라는 가구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로우키 커피숍, 그 다음에 그 위에도 무슨 올레무스라는 디저트 카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비어 팝업하는 공간이 2개 있고 막 전시 공간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이제 세로로 산책하는 공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아파트먼트랑 파크랑 이제 결합시킨 그 워딩이잖아요. 괜찮습니다. 요번에는 50팀 정도가 와가지고 했어요. 근데 좀 느낀 점이 많아요. 저희가 50팀 정도 모으고, 여기에 저희가 사실 연희동으로 처음 갈 때 이제 연희동에서 3번째 하는 건데, 이제 그쪽에서 저희를 섭외했고 우리가 거기 가서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얘네가 우리를 캐스팅했으니까 우리도 응답해야 된다,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근데 그 직전에 연희동에서 했을 때가 진짜 박 터지게 20몇 팀으로 진짜 공간이 터져나가고 막 그 오픈런 세우고 줄 세우고 막 이러고 나서예요. 근데 이제 규모를 2배 3배 이상 키워서 가니까 사실 저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경품도 에어팟 맥스로 5개 빡세게 넣고, 유튜버 우리 수박 언니도 부르고 박영감도 부르고 그리고 주변에 셀러들 중에 잘하는 친구들 먼저 좀 오라고 하고, 너무 잘 됐죠 그때도. 근데 그게 약간 뭐랄까 양날의 검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장소 옮기고 인플루언서들 모시고, 그리고 약간 다시 리뉴얼, 오픈, 재오픈 빨이 좀 있었거든요. 두 번째 했을 때는 팍 떨어졌죠, 유입 인구가. 왜냐면 또 그때 막 종일 비 소식도 있고 비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좀 고생스러웠고, 셀러들도 좀 매출이 좀 덜 나왔고, 왜냐면 절대적으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했을 때는 제 느낌적으로는 그 연희동에서 처음 했을 때 한 3,000명 정도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했을 때는 한 양일에서 한 1000명 정도 왔거나 못 왔거나, 그리고 요번이 한 15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행사에 하루에 뭐 몇백 명씩 모으는 게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행사를 그냥 넉넉히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유입을 이끌어내려면 어떤 장치들을 해놔야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돌리고 뭐 미끼들을 던지고, 예를 들자면 경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섹시한 어떤 셀러라든지. 그래서 이제 지하 1층 공간, 지상에 1층인데 여긴 야외, 그리고 2층 공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요번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도쿄에서 셀러가 참가하려고 넘어왔어요. 원래 두 팀이 참가하는 건데 한 팀이 좀 늦어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셀러 참가는 못하고 그냥 오기만 했는데, 그 도쿄에서 넘어온 요시라는 아저씨가 나이가 쉬운 중반인데 빈티지 하신 지는 뭐 30년 펑 넘었고,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막 수박 진짜 애트모스피어가 정말 좋다, 이 대한민국의 빈티지 매니아들 너무 좋다, 막 서울에서 샵하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물론 립 서비스도 있겠지만 실제로 현장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케이스를 약간 티피컬 케이스로 잡고, 여기서 이 기준으로 요 정도 유입이, 왜냐면 손님들이 오픈런으로 몰리지도 않고 계속 꾸준히 공간에 차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나 이런 것도 보고 했을 때, 다음번에 했을 때는 지상 1층 야외 공간이 이제 날씨의 변수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막 부슬비 오고 막 덥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야외 1층 공간에는 이제 F&B나 이제 뭐 지글지글 소리 들리고 막 이렇게 막 아이스크림 콘 뽑아 먹을 수 있고 막. 저희 요번에 마시미트라는 핫도그 집이 들어왔는데, 여기 수제 소세지 직접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건 진짜 맛있거든요. 또 먹고 싶다. 거기 한 팀 있었는데 거기는 좀 F&B 존으로 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제 마음으로는 여기 올드카를 딱 두세 대만 전시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 올드카 타는 사람 많으니까 딱 뭐 세 대다 그러면 요번에는 뭐 어떤 컨셉에 맞춰서 영국차를 놓자, 레인지로버를 놓자, 벤츠 G바겐을 뭐 세대별로 놓자, 아니면 폭스바겐의 골프를 놓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세대 정도는 재밌게 구성할 수 있잖아요. 뭐 한국의 올드카 해가지고 뭐 스포티지, 아니면 1세대랑 뭐 골프가 아니라 프라이드랑 뭐 구아방 뭐 이런 거 넣으면 재밌잖아요. 아니면 갓그랜저 이런 거, 포니도 좋고, 그런 전시계획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2층에 채우고 하면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구미래는 플리마켓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페스티벌로 넘어가는 이제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뮤지션들 불러서 공연도 하고, 먹고 사고 놀고 막 이런 게 다 복합적인 공간, 신나는 공간, 그걸 기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사실 몇 달 전부터 다른 팀하고, 다른 플리마켓을 하는 팀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요. 야, 우리 그냥 한번 같이 해보자, 너 나 할 거 없이 그냥 해보자. 근데 어쨌든 구미래가 좀 규모도 있고 유입수도 되고 하니까 이쪽으로 뭉쳐보자,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렇게 빡센 거 하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해봐야 뭐 저희는 사실
A부터 Z까지 있는 플리마켓을 원해요. A부터 Z까지 있는 플리마켓을. 진짜 막구제 파는 팀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스앤 오리지널 빈티지 파는 팀까지, 그게 이제 규모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손님들도 그게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게 저희 성격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빡세게 하는 팀들이 들어오고, 거기서 외국 셀러들을 초대해서 외국 셀러들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구미넷가 짜끄맣게 구성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도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도쿄에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할 때는 도쿄에서 팀들이 넘어오고, 그러면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막 외국 셀러들이 온다고 그래서 막 그렇게 대단한 물건들이 넘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에도 이미 있고, 한국에 얼마든지 잘하는 팀들도 있고, 하지만 되게 재밌잖아. 와, 왔는데 막 외국 셀러들이 막 영어로 얘기하고 막 사진 찍고, 그리고 진짜로 레어 팀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되게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일단 일본하고의 좀 와리가리를 좀 맺고, 그 다음에 미국 셀러들도 이제 와리가리를 좀 맺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중국 셀러까지도 좀 봅니다. 중국은 여러분 이게 미제 빈티지를 사고 파는 거가 되게 터부시 되어 있대요. 그래서 막 약간 텔레그램 같은 데 모여가지고 뭐 카라트에 뭐죠 그거? 액티브 자켓 같은 거 하면은 경매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 막 빡센 거 막 40만원 그냥 넘겨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한국 시세는 요즘 좀 빡센 게 한 20만원 전후하는데, 걔네는 진짜 뒤지게 팔린대요. 그러니까 뭐 걔네들도 어느 정도 이제 빈티지에 대한 어떤 재미를 맛봤으니까 한번 와봐라. 물론 걔네처럼 비싸게 잘 팔 수는 없겠지만, 중국에서처럼 한중일 미가 모여서 빈티지를 파는 어떤 플랫폼이 있다?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중일 미가 모인다. 저는 이게 저는 사실 의미를 쫓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재미를 쫓는 사람도 아니고,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쫓는 사람인데, 비즈니스 다음에는 2순위가 재미와 의미예요. 비즈니스만 있어서도 안 하고, 당연히 재미만 있어서도 안 하고, 의미만 있어서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옛날에 어느 분이었지? 이어령 박사님이었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성공단 같은 게 20개 생기면 자동적으로 통일된다 그랬나? 통일 안 돼도 된다 그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교적으로 되게 껄끄럽고 불편하게 엮여 있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서로 도움이 되는 경제 공동체가 돼버리면은, 정치 외교적으로 안 맞아도 어쩔 수 없이 화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일본도 그렇죠. 일본하고도 저희가 정치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게 있잖아요. 아직 그 과거사 문제도 있고.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엮여서 들어가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패권이 지금 이게 너무 엉뚱한 소리인데 서방에 많이 있잖아요. 예. 어쨌든 미국하고 유럽 아닙니까? 근데 중국 일단 제일 막강하고, 일본도 사실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긴 하지만 그래도 짬밥이 있고 막강하고 어마어마한 무시할 수 없는 나라고. 일본 무시하는 거 한국밖에 없는 거 아시죠? 특히 빈티지 씬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한국도. 그래서 이 한중일이 좀 재밌게 하는 작은, 이게 나라 단위로 보면 너무 먼지 같은 컨텐츠고 먼지 같은 행사지만, 이거를 통해서
한국 사람이 일본인 친구가 있고, 일본 사람이 한국인 친구가 있고, 그리고 막 중국 사람이 미국인 친구가 있고 이래 버리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제 일본에 아직까지도 혀만 되게 있거든요. 혀만 있어요. 근데 밑에서부터 한 명씩 한 명씩 서로가 친구가 되고, 그러면은 걔가 누가 자기 친구가 막 어래 조센지 이러면서 막 혐한 말을 하면 거기서 그걸 동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티나게 야 하지마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저는 그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나라에 친구가 생기면은 그 나라를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조금씩 왜곡됩니다. 네, 좋게. 그래서 저랑 신호는 어쨌든 이 구밀의 플리마켓이 무조건 몸집을 키우고 뭐 급성장하고 이걸로 떼돈을 벌고 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다국적으로, 그리고 좀 너나 할 거 없는 그런 페스티벌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중일미 요번에는 한일까지는 했는데 요걸 조금 더 다지고 한일미까지 가고 그 다음에 한중일미까지 가면 이 한획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가고 있고, 그걸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와 우리 100팀 막 이런 건 아니지만 50팀도 진짜 많거든요. 한 미국에서 3팀, 일본에서 3팀, 중국에서 한 3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진짜 무시 못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 되면은 웬만한 잡지사들은 다 저기 취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빈티지 플리마켓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바이브예요. 뭐 셀러 누가 왔니, 뭐 어떤 레어템이 있니 이런 거보다도 정말 캐주얼하고 라이트하고 그 바이브, 아이스크림 사 먹고 솜사탕 사 먹고 막 제비뽑기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소소한 것들. 내가 주머니에 5만원 있는데 가가지고 뭐 하나 사 먹고 득담 하나 했다 3만원짜리,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로우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빡센 것도, 저도 이제 요번에 50년대 오리지널 리바이스 5501 가죽 탭으로 되어 있는 거 500만원짜리 들고 갔거든요. 가가지고 사람들 다 보여주고, 물론 그거를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확률은 뭐 0.01%죠. 그치만 사람들한테 그거를 보여주고, 그래서 수박은 요번에 그거를 핵심으로 청바지 데님만 가져갔어요. 데님 사는 사람들한테 이것도 있다, 이게 오리지널이다 막 보여주면 되게 흥미로워 하시고, 그러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아무튼 구미래는 그렇게 갈 겁니다. 다국적으로 한중일미 플러스 알파. 이미 여러분 저희 셀러들 중에는 헌티드 빈티지 네덜란드인이죠, 탕. 하이코프 베트남이죠. 그 다음에 하입스토어 인도네시아 발리. 그 다음에 라이스 마켓이 영국, 데이브가 영국이었고,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뭐 대만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유스드 빈티지에서 여자 사장님이 중국 친구고, 웬슈가 중국 친구고, 이미 다국적이긴 해요. 근데 다만 한국에 산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신이 같은 경우는, 유스드 빈티지 한신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살고 미국에서도 살고, 그리고 와이프가 중국 사람이고 하니까 4개 국어를 해요. 한국말, 일본말, 영어, 중국어. 그러니까 걔만 있으면 한중일미 언어는 다 해결이 되는 거야. 한신이가 일단 있으니까 한중일미 대충 되고, 신호 영어 되고, 그리고 마스터피스 우리 형님 일본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사실 그 요시는 마스터피스 그 이태원에 있는 마스터피스 형님의 절친이에요. 그래서 형님이 데리고 온 거야, 부탁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리고 저기 우리 그 빈티지 어게인 제주도에 있는 현종이도 중국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중국어 다 되고 영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소통은 대충 다 될 만한 어떤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이렇게 말로 뱉어놓으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박도 이제 계속 직영점을 줄였잖아요. 이제 1개에서 2개, 2개에서 3개, 그리고 위탁 매장은 5개까지 늘렸다가, 위탁 매장은 지금 다 시마이하고 천안의 아라리오 뮤지엄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라리오 뮤지엄의 모던샵에 저희 수박의 큐레이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제주도도 접고 저기 광교의 스트롤도 접고, 근데 이게 저희가 뺀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가게가 문을 닫은 것도 있고 등등등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신사 수박 하나만 남았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펼치는 게 안 좋다, 그냥 하나만 알뜰하게 실하게 잘하자, 이런 마음으로 접은 건 아니고요. 이제 재충전하고 재정비하고 다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박은 지금 항상 이걸 어떻게 시스테마이즈 해가지고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김정열이 없는 수박에서도 매력적인 컨텐츠가 나오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그러면 그 비밀번호가 가게 몇 개 더 이거예요. 그냥 비밀번호가. 그래서 항상 이제 기억하려고.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그 개수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목표로는 올해 말까지 제주도에 하나 더 차리는 게 목표예요. 투자는 이제 받아놨고요. 이제 거기를 잘 한번 꾸려보려고 합니다. 정말 멋있게, 그리고 빡세다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그렇습니다. 저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큰일이에요. 물건 사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근데 다 마음에 들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빠져줘야 이제 제가 좀 가정 경제가 좀 원활히 돌아갈 텐데. 그래서 사실 구미래 하거나 수박 빈티지를 펼치거나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어떤 빈티지 씬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거나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고 싶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철저하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즈니스가 우선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돈 안 벌리는데 의미 있고 재미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2년, 3년, 10년 할 수 있습니까? 의미 있는 일로 하는 그런 거는 종교인이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근데 그거 아시죠? 저도 목사지만 나름의 다른 보상이 있어요. 그런 돈으로서의 보상이 아니라 신으로부터의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는 거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막 하잖아요. 돈이 안 벌려. 행사하는데 돈은 들어가고 하는데 돈은 들어가. 절대 지속 가능 못 하죠. 그래서 되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돈만 보고 비즈니스만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데가 도리어 뒤를 돌아보니까 나의 아웃풋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사회에 기여를 했네, 의미 있는 일이었네, 사회를 유익하게 했네, 공공성을 증대했네,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나는 비즈니스만 했는데, 나는 비즈니스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 아무 관심 없는데 열심히 비즈니스해서 회사가 성장하고 좋은 브랜드가 되고 보니까 2명 일하다가 4명 일하다가 8명 일하다가 이 사람들의 직장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내가 이 사회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사회 안전망, 어떤 직접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했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나라는 복지 비용을 아낄 수 있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지, 그래서 간접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비즈니스 안 되면 다 망합니다. 지금 가면은 저는 9시 반쯤 되겠네요. 1시간 반쯤. 저는 요즘 좀 살이 좀 안 빠져가지고 1-2kg 늘었어요. 제가 많이 먹으면 84점대, 이제 적은 먹으면 82kg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먹는 거에 이렇게 조금 휘둘리면 안 돼가지고 이제 다시 필라테스 일주일에 2번씩 열심히 하고요. 저희 감사하게도 저희 가게 꼭대기층에 필라테스가 있어서 가봤는데 우리 선생님 진짜 너무 좋아. 우리 선생님 너무 좋고, 체대 출신의 PT도 가르치셨었고 엄청 열정적이고, 그래서 지금 목표가 제가 이제 80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한 3kg만 빼면 돼요. 80으로 내려오려면 3kg. 일주일에 2번 하고, 또 뭐 먹는 것도 조절하고 그래야죠. 근데 맨날 퇴근하고 먹는 게 습관이라 맥주 한잔 마시고 그것만 끊어도 1-2kg는 금방 빠질 텐데.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보여지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신사수박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것도 제 업무 중에 하나라 대단히 가꾸지는 않습니다. 뭐 팩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냥 게을러서 못 하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모 사가면서 살고, 뭐 때문에 어려우시고, 요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고? 이 영상을 누가 끝까지 볼까요? 이 영상을 누가 끝까지 보시려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드릴까?
제가 저희가 계정이 3개가 있어요. 4개인가? 5개인가? 그래요. 이제 하나가 신사 수박 빈티지, 그 다음에가 연남 수박 계정. 지금은 다 아무것도 안 하죠. 이게 한 1000명 정도 되고, 더티솔 한남은 여러분 실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라인 생활만 있고, 실제로 더티솔 한남에 올라오는 신발들 다 신사 수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린앤블랙 저희 잡지 만들던 거, 그리고 뭐가 또 있더라, 뭐 칼라리 데저트 컨트리 클럽, 이것도까지 있는데, 지금 연남 수박 계정이 지금 죽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50% 세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올려놓을게요. 한 몇 개? 네, 그래서 DM 주세요. 그러면 그거 제가 온라인으로 고치는 건 하기 힘들고, 그냥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남 수박으로 DM 주세요. 감사합니다.